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LLM 보안의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민감 정보 유출 문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LLM이나 보안은 이미 잘 아실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자료 보니까 OAWSP LLM 탑 10 보안 위협 중에서도 2025년 기준으로 무려 2위더라고요. 상당 높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성형 AI가 기업 내부 데이터랑 이렇게 결합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밀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그 RAG 기술 있잖아요. 아, 네. 검색 증강 생성. 네, 그 외부 문서를 실시간으로 참고해서 답변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외부 데이터 연동이 늘면서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2024년 삼성 SDS 보고서도 보면 기업 한 43% 정도가 LLM 쓰다가 데이터 유출을 경험했고, 그중에서 또 68%는 모델이 답변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어무 심각하죠. 답변 생성 과정의 결함이라, 그럼 구체적으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새어나가는 걸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경로를 얘기하던데요. 네, 그렇죠. 일단 첫째는 그 모델 학습시킨 데이터 자체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가 이게 모델 내부에 남아서 답변으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사용자가 질문할 때,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다가 민감 정보를 넣었는데 그게 모델 답변에 그대로 반영돼서 노출되는 경우, 이것도 꽤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델이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내부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독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외부에 슬쩍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막 유출될 수 있네요. 저는 자료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게 단순히 무슨 데이터 알려줘 이런 거 말고 작년 하반기 실적 요약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아직 공개 안 된 내부 정보를 얻어낸다거나 아니면 그 벡터DB 같은 데 저장된 암호화 안 된 데이터를 좀 특수한 질문으로 복원해내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시스템 프롬프트 자체를 보여달라고 해서 API 키 같은 거 빼내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게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에 일본 의료기관에서 챗GPT로 진료 기록 요약하다가 환자 주민번호가 포함된 채로 나와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AWS 베드럭 기반 챗봇이 있었는데 이게 RAG 과정에서 그러니까 외부 정보 검색하다가 S3 버킷에 있던 그것도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 데이터를 노출시킨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됐었죠. 진짜 그런 사례들을 들으니까 아찔한데요? 그럼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어떤 좀 방어 전략들을 써야 할까요? 그 오아스프나 아니면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좀 권장하나요? 네, 여러 전략이 있는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제 닫히는 방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뭔가 개인 식별 정보, PII 패턴 같은 걸 탐지해서 자동으로 가려버리는 데이터 마스킹. 가리는 거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펴뷰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 접근 권한을 역할별로 세분화해서 통제하는 접근 제어. AWS IM이랑 클라우드 2.1 모델 연동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또 모델이 생성한 답변, 그 출력 텍스트에서 민감한 키워드가 있는지 스캔하는 출력 검증. 구글의 센시티브 데이터 프로텍션 API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베딩 벡터DB 같은 데 저장할 때 동형 암호화 같은 기술을 써서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암호화,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 같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단계에서 기술적인 방어벽을 쳐야 하는군요. 근데 이런 기술적 방어와 함께 뭐랄까? 규제나 표준화 같은 좀 더 큰 틀에서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일단 규제 쪽에서는 2025년에 시행될 EU AI 법이 아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LLM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칠 권리를 명시했거든요. 만약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까지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어요. 와, 7%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또 엔비디아 니모 가드레일즈 3.0 같은 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유출 탐지하고 막는 엔진인데 곧 나올 예정이고요. 표준화 쪽에서도 ISO 27090 같이 LLM 보안 관리에 대한 표준 초안이 발표되면서 국제적인 인증 체계 같은 것도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LLM이 가진 그 지식 축적 능력이랄까요? 그 강력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민감 정보 유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런 기술적인 방어책 마련과 더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정책 전반의 변화, 이런 게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LLM의 정말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뭐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정책 그리고 사용자 인식까지 이런 지속적인 경계와 노력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 외에도 지금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LLM 기술하고 또 그걸 따라잡으려는 보안 규제나 기술 성숙도 사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지 각자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